서울대학교 노인의학과 김정훈 교수는 말합니다. 노인의 죽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죽음의 신호는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누구나 쉽게 그리고 꽤나 명확하게 인식이 가능한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 신호가 무엇인지 몰라 적기를 놓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오늘 도담에선 여러 의학 자료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노인이 죽기 약 3년 전부터 나타나는 주요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소중한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이런 신호 부디 잘 알아두시어 남은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종말기 최치입니다. 호스피스 수간호사 김미영 씨는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임종을 지켜봐 오셨는데요. 김미영 수간호사는 말합니다.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냄새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한 노인 냄새와 위생 문제와는 상관없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냄새가 있어요. 죽음이 가까워진 환자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종말기 최치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환자 냄새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노인 냄새나 위생 상태와 관련된 냄새가 아니라 신체의 대사 변화와 장기 기능 저하로 인해 생기는 특별한 냄새입니다. 서울대 노인의학과 교수는 종말기 채취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체의 여러 장기가 서서히 기능을 멈추면서 발생하는 대사 산물들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생기는 특수한 채취입니다. 대체 그 채취가 어떤 것인지 그 특징에 대해 호스피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많은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이 냄새를 과일이 썩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풍기는 달콤한 향기와 비슷하다고 표현하는데요. 특히 암 환자에게서 자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장기 손상에 따라 냄새가 달라집니다. 암 환자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암 환자의 경우 장기가 암세포에 침범당하면서 특유의 퀴퀴하고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상처의 냄새라고도 할 수 있죠. 셋째, 질병별로 냄새가 다릅니다. 위암이나 식도암 환자는 퀴퀴한 냄새가, 치매 환자는 달콤하면서 곰팡이 같은 냄새가 납니다. 죽음의 향기는 사람이 현재 가진 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죠. 넷째, 이 냄새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특유의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푸트레신과 카다베린이라는 2가지 가스가 특유의 죽음의 냄새를 만들죠. 이 가스들은 박테리아가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 발생됩니다. 김미영 간호사가 실제 경험한 사례를 들어보시죠. 78세 박할아버지는 말기 간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노인 냄새와 비슷했지만 어느 날 아침 특별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 냄새. 마치 아세톤이나 매니큐어 리무버 같은 냄새였어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 보고했고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이런 냄새를 감지하면 가족들에게 환자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간병인들은 이 냄새를 마지막 신호라고 부르기도 하죠. 일반 노인 냄새와 종말기 채취는 확연히 다른데요.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노인 냄새는 주로 피부의 지방산 변화, 땀샘 활동 감소,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반면 종말기 채취는 장기 기능 저하와 대사 변화로 인해 발생하죠. 냄새의 특성도 다릅니다. 일반 노인 냄새는 대개 땀이나 피지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반면 종말기 채취는 더 강렬하고 특이하며 보통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처음 맡는 냄새가 납니다. 발현 시기도 다른데 종말기 채취는 보통 죽음이 임박한 시기에 나타나는 반면 일반 노인 냄새는 노년기 전반에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가족이 이런 냄새를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고 부드러운 비누로 환자의 위생을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향의 방향제, 다이소에서 2,000원이면 사니까 하나 사시면 공기 냄새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건데요. 냄새에 대해 절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말고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호들갑 떨 필요 없이 환기 한번 시키대 됐네 하고 배려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호스피스 간호사나 의사에게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마지막으로 종말기 채취는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는 맞지만 모든 종말기 채취가 반드시 임박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를 감지했다면
너무 절망할 필요 없이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신호는 여행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호스피스 현장에서 관찰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노인분들은 종종 여행이나 이동에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가방을 싸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같은 말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르신이 혼란스러워 하시나?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스피스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임종전 인식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건 죽음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의식의 특별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호스피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자신이 곧 떠날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행이라는 친숙한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실제로 한 83세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내 여권은 어디 있니? 나 이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 심해진 줄 알았는데 호스피스 간호사가 이건 할머니가 자신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문화나 종교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하늘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교 신자들은 이제 윤회의 길을 떠나야 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 표현들이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관철된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 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지역에서도 임종을 앞둔 노인들은 비슷한 여행 관련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가족들에게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해주는데요. 그 표현을 부정하거나 현실로 돌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디로 가실 계획인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라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화는 노인에게 위안을 주고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마지막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또한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 남은 시간은 얼마 없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대화나 작별 인사를 나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는 이런 표현을 하는 환자들은 대개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 어르신이 갑자기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면 그것이 단순한 혼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청각 기능의 선택적 유지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호스피스 케어 현장에서 가장 신기한 관찰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감각은 다 쇠퇴해도 청각만큼은 마지막까지 유지된다는 점이죠. 노인분이 의식이 없어 보이고 전혀 반응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서울 소재 호스피스 병동의 박지영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에게 항상 계속 말씀하세요. 들으실 수 있어요. 라고 조언해 드린답니다. 이 인터뷰를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6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일주일 정도 계셨는데 어느 날 해외에 살던 손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호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그 순간 아무 반응이 없던 할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심장 모니터 파형이 잠시 변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은 할아버지가 손자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라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이 다른 감각 영역보다 산소 부족에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가 줄어들지만 청각 영역은 마지막까지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죠.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환자의 75%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청각 자극에 대한 뇌파 반응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정말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의식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호스피스 의사들은 가족들에게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나 울음소리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감사의 말, 사랑의 표현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낼 거예요. 같은 말들이 환자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82세 김순자 할머니는 뇌출혈로 의식이 없이 계셨는데 매일 손녀가 와서 할머니가 좋아하던 동요를 불러드렸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노래를 부르다 실수로 가사가 틀렸는데 그때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할머니가 틀린 가사를 알아차리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임종을 앞둔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신호는 평온함과 고요함의 증가입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현상이죠. 호스피스 현장에서 많은 간병인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평온하고 고요한 성격의 출현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전에 보이던 불안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특별한 평온함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기운이 없어서 나타나는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는 듯한 뭔가 특별한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죠.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이런 상태를 영적 준비의 신호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제가 만났던 강원도의 한 호스피스 병원 김수연 간호사는 이런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평생 까칠하고 예민하기로 소문났던 박영희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에 음식간이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간병인이 조금만 늦게 오면 불평을 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부터 할머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병원 음식도 잘 먹었다고 하시고 심지어 간병인이 실수를 해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셨죠. 김 간호사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경험상 이런 평온함이 찾아오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에게 이런 변화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이건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머니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렇게 평온한 상태로 3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평온함의 변화는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뇌에서 자연적으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일종의 진통 효과와 함께 평화로운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는 쿠블러-로스의 5단계 이론 중 마지막 단계인 수용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 분노, 타협, 우울의 단계를 거치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런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평소 까칠하거나 예민하던 어르신이 갑자기 모든 것에 감사하고 평온해진다면 이것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5번째 신호인 만다불라 호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다불라 호흡은 죽음이 정말 매우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호흡 패턴입니다. 상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아래턱만 움직이면서 호흡하는 현상인데요. 마치 물고기가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호흡 패턴은 정말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호흡이 시작되면 죽음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전문가들은 이 호흡 패턴이 나타나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알린답니다.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하는 이정훈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만다불라 호흡은 뇌간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뇌 고위 중추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고 가장 원시적인 호흡 반사만 남아있는 거죠. 이 호흡은 보통 체리 스톡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불규칙한 호흡 패턴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리 스톡스 호흡은 호흡이 점점 깊어졌다가 얕아지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패턴인데 이런 호흡이 나타난 후 만다불라 호흡으로 바뀌면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이 단순히 의학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삶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의 일부인 것이죠. 호스피스 케어 전문가들은 이런 신호들이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삶을 마감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만약 소중한 가족이 이런 신호를 보인다면 두려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은 비록 슬프지만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노인이 죽기 3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말기 최치는 죽음이 가까워진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냄새로
단순한 노인 냄새와는 다른 달콤하면서도 비릿한 냄새입니다. 둘째, 여행에 대한 은유적 표현은 노인들이 가방을 싸야 돼요.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현상으로 이는 임종전 인식이라고도 불리는 특별한 의식 상태를 나타냅니다. 셋째, 청각 기능의 선택적 유지는 다른 감각이 모두 쇠퇴해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현상으로 의식이 없어 보여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평온함과 고요함의 증가는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이전의 불안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특별한 평온함을 보이게 되는 현상으로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이를 영적 준비의 신호라고 부릅니다. 다섯째, 만다불라 호흡은 상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아래턱만 움직이며 호흡하는 현상으로 죽음이 몇 시간 내에 올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들을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이런 신호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 가족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